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36차 시이고요. 동아시아사 5단원의 마지막 차시입니다. 1940년대 모습을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5단원의 마지막 차시이기도 하고요. 네, 5단의 마지막 차시를 한번 이끌어 가볼까요?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1940년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일어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8년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중일 전쟁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이 동남아 침략, 유럽의 열강의 식민지였던 동남아 지역,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프랑스 식민지였죠.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도 치고요. 진주만, 지금의 하와이 지역을 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또는 열강이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을 퍼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2차, 1차 세계대전은 유럽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말 그대로 월드워입니다.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 미국이 승리를 하면서 점점 쭉쭉 미국이 북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항일 운동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일본이 점점 전세가 기울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회담이 3개가 이루어져요. 국제회담이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이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순서인데요. 카이로 회담에서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을 하고요. 일본이 영토 반항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조선의 독립을 처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 한 단어가 들어가요. 바로 due course 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좀 더 한국으로 직역을 하면 적절한 시기에 라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죠. 적절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처음 하게 되는 게 이 바로 카이로 회담이고요.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이 대일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되고, 포츠담 회담에서는 한 번 더 항복을 재요구합니다. 그런데 항복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도입니다. 지도 보시면은 일본이 여기 진주만을 기습을 하면서, 그리고 이 네덜란드 공격을 하고 프랑스 공격을 하면서 와 하면서 이제 서양 열강이랑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드웨이 해전으로 전세가 역전을 하게 되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을 투하하면서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일본은 그냥 일본 항복만 하고 끝이었는가? 아니겠죠. 그러면서도 식민 지배를 어떻게 했는가도 보여지겠는데, 일본이 총동원 체제를 강화합니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타이완에서 징병, 징용 하면서 사람들을 마구마구 데려가고요. 위안부로도 동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크게 굉장히 장기화가 됩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그러면서 일본은 점점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게 되어가는 거죠. 하지만 저항 세력, 한국이라든지 그다음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세계의 정세를 관망하다 보니 미국이 참전하고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일어나고 나니까, 일본 망해야겠구나, 일본이 패전하겠구나 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임시정부도 건국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 광복군은 연합국이 요청하는 모든 전선에 참여하면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베트남도 베트남 독립동맹을 결성을 하면서 머지않을 광복, 머지않을 독립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 보시면은요,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수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등등등 얘기 나와 있으면서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국을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 한국 광복군도 선언을 합니다. 한국 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상전을 계속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한국 강복군이 그 국내 진공 작전도 해요. 이건 한국사 지식인데 국내 진입 또는 국내 진공 작전을 하는데 그게 바로 8월 2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5일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역사 속에 있었다. 아까 사진을 보여줬던 한국 강복군의 사진입니다. 네, 아까 봤으니 넘어갈게요. 그럼 베트남은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봤을 때 베트남은 종교 당파 정치적 경향 계급을 묻지 않고 인민 전 계층의 연합을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인민정부를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고 남녀를 묻지 않고 18세 이상의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도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40년입니다.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시작을 하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또는 식민지에서는 총동원 체제를 구축을 해 갑니다. 총동원 체제를 구축해 가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연합작전이라든지 그 건국 준비를 하고 있는 식민지 조선 또는 식민지 타이완의 또는 식민지 베트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건국 준비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약속을 합니다.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등을 통해서. 하지만 in due course,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940년대의 동아시아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2019년 네, 동아시아사 수업 영상이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대학 성년으로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아갈 텐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앞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꽃길만 걸으십시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수업 마칠게요.